안녕하세요. 시우성형외과 이시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에서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에 하나인 기증늑연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비중격 연골이라던가 자가늑연골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증늑연골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막연히 거부감이 있다거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기증늑연골이 어떤 재료인지, 그리고 자가늑연골이나 혹은 비중격 연골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늑연골은 쉽게 이해하시면 갈비 연골이에요. 그래서 갈비뼈 앞쪽에 붙어있는 연골이 갈비 연골인데, 그거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늑연골이 되겠죠. 늑연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남의 거. 그래서 내 거를 쓰면 자가늑연골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은 거는 이제 기증늑연골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증늑연골은 사체로부터 얻어온 재료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라던가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줄여주거나 없애주기 위해서 화학적인 혹은 물리적인 방사선적인 여러 가지 처치 과정들을 거쳐서 안전하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코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끝 성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는데요. 코끝 성형을 위해서, 특히 자연스러운 코끝의 형태를 위해서는 코끝에 막 뭘 쌓아 넣는 게 아니라 지지대를 세우고 훗날 연골 위로 끌어올리는 재배치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결국 이 지지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지지대를 많이 쓰는 것들이 사실은 비중격 연골인데, 비중격 연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수술 같은 경우는 이미 서양에서 없다던가, 첫 수술 같은 경우에도 비중격 연골이 너무 휘어있다던가 너무 작다던가 양악을 해서 비중격 연골이 너무 약해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비중격 연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에 비중격 연골을 대신해서 늑연골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기증늑연골과 자가늑연골을 비교해보면 뭐가 더 좋아요? 그러면 재료만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자가늑연골이 좋아요. 내 거니까 여러 가지 화학적인 생리적인 반응들, 면역 반응들 이런 것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다 좋은데, 문제는 자가늑연골을 썼을 때 어디선가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흉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안 아프게 한다고 해도 약간의 통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인데, 특히 흉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연골을 채취할 때는 귀 뒤에서 채취하는 흉터가 잘 안 보이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가 뭔가를 채취하고 흉이 생기면 그 흉이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늑연골을 채취하게 되면 비키니를 입었을 때 그 아래쪽에 흉이 생기니까 흉터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얼굴의 흉터처럼 이렇게 좀 예쁜 흉이 아니라 몸통이나 팔다리 이런 흉은 얼굴이랑 다르게 조금 더 흉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증늑연골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성형을 할 때 보통 개방형을 많이 하는데, 코 개방형의 흉터가 부담스럽다고 비개방을 선호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물론 비개방도 잘하면 좋은 결과를 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개방형의 수술보다는 조금 더 결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흉터도 되게 분명히 생각하는데, 이렇게 큰 흉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할 때 기증늑연골도 많이 선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막 아파서 하는 수술은 아니잖아요. 예쁘려고 하는 미용수술에서 가슴에 보이는 흉터를 떠안고 그런 미용수술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기증늑연골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흉터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산채로부터 기증받은 재료이니까 조금 거부감 또는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재료를 그냥 얻어서 바로 깎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재료를 얻을 때 기증자에 대한 충분한 검사, 그리고 재료를 얻고 나서도 여러 가지 화학적인 또는 방사선학적인 사후 처치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의료용 제품으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장단점은 사실 하나의 장점,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흉터가 되겠고요. 통증도 있을 수가 있겠고, 수술 비용이라던가 시간 등도 같이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늑연골은 흉터가 생기는 단점이 있지만, 기증늑연골은 흉터가 안 생긴다는 장점이 있고, 자가늑연골은 통증이 좀 생길 수 있지만 기증늑연골은 당연히 통증이 없을 것이고요. 자가늑연골은 그걸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것인데, 기증의견골은 있는 의료 제품을 사용해서 쓰는 거니까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자가의견골에 비해서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기증의견골의 단점은 일단 남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나 걱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어쨌거나 조금 더 자가의견골보다는 흡수율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흡수가 되면 코끝이 약간의 변형도 조금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그러한 흡수율까지 사실은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하고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을 잘 이해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맞는 재료를 잘 상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가의견골과 기증의견골은 흡수율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경험상 자가의견골은 사실 흡수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몇 년 이후에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기증의견골에 비해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증의견골은 그 상태 결과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가 재수술도 많이 하고 제거수술도 많이 해서 기증의견골 사용한 코안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들어가 보면 좀 괜찮은 경우도 있고 사실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썼느냐, 그러니까 기증의견골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형이 있어요. 미리 이렇게 잘라놓은, 보면 알거든요. 재료가 다 달라요. 그런 걸 사용했거나 기증의견골을 또 수술 잘해야 되잖아요. 잘하면 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확실히 남아있는 기증의견골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썼겠구나 할 정도로 그 형태가 거의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증의견골이 자가의견골보다 조금 더 약해져 있긴 하지만 코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 수술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 낼 수 있는 결론인 것 같아요. 기증의견골이라고 해서 염증이 발생 확률이 높거나 그러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 기증의견골이라는 제품을 만들 때 이미 멸균이라던가 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기증의견골이라고 해서 염증이 더 높다기보다는 그냥 수술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염증의 정도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비용이 차이 난다는 건 비용이 다르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가의견골은 추가되는 수술 비용인 거고, 기증의견골은 추가되는 재료의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술비와 재료비가 다를 수 있으니까 비용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떤 분들은 또 자가의견골의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의견골을 채취하는 수술을 난이도를 논하기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보다는 그냥 수술 시간이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증의견골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 값인 거잖아요. 같은 기증의견골이라는 이름이지만 그 제품이 다 달라요. 그래서 회사마다 제품이 다 다른데, 어떤 기증의견골은 좀 더 고가이고 어떤 기증의견골은 좀 더 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증의견골을 얻을 수 있는 기증자의 연령이라던가 재료의 어떤 보관 기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격이 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짜의 제품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슬라이스로 절편으로 잘라놓은 제품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제품들은 상태가 좀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절편이어도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제품이 있고 좀 더 나쁜 퀄리티의 제품이 있는데, 사실은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 딱 보면 그냥 알아요. 봐도 알고 수술을 해보면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가의견골과 비슷한 퀄리티의 제품이라면 더 비싼 거고,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저렴한 거죠. 그리고 간혹 굉장히 저렴한 기증의견골을 쓰는 병원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뭐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부터 얻은 기증의견골을 쓰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제품들은 당연히 아주 저렴하겠죠. 그래서 모든 제품이 그렇잖아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닌 것처럼 기증의견골도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부분은 수술 받는 분에게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있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술비가 추가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환자분에게 있어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내 몸에 들어가는 재료인 만큼 단순히 어떤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그 재료의 특징이라던가 장단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셔서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코 성형에서 지지대로 사용하는 재료로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비중격 연골입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죠. 비중경골이 없거나 작거나 휜 경우는 그 다음 선택은 늑연골이 되는 것이에요. 참고로 비중골은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증늑연골이냐 자가늑연골이냐로 이렇게 구별이 될 텐데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남에게 싫거나 흉터는 괜찮고 통증도 그냥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자가늑연골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흉터도 싫어요. 통증도 싫고 남의 거는 뭐 그냥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기증늑연골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증이나 자가늑연골 어떤 걸 해야 될지 엄청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재료를 써서 수술을 얼마나 잘 하느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기증늑연골, 자가늑연골 장단점이 있지만 두 연골 다 충분히 사용할 만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가늑이랑 기증늑 중에 선택해야 돼, 실장님이. 어떤 걸로 할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나요? 네. 실장님 수술할 거예요. 전 기증늑이요. 왜요? 저는 일단 흉터가 제일 싫고 음. 두 번째는 저는 좀 체구가 작은 편이라 맞아. 늑연골의 폭이나 크기가 제한적인 것 같아서 제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알겠어. 도움이 되셨길. 네. 저는 기증늑연골 선택할 것 같아요.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 병원은 기증늑연골도 비싸고 좋은 걸로 쓰고 있고 수술 결과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기증늑연골을 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증 때문에도 기증늑연골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요? 자가늑연골은 통증이 좀 많이 심한가요? 그렇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팔이나 운동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팔 쓸 때 좀 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기증늑연골 쓸 것 같아요. 네. 저는 자가늑연골 선택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제일 안전하고 그냥 제 걸로 사용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저는 기증늑 쓸 것 같아요. 왜요? 이 유튜브 편집하면서 많이 봤는데 기증늑의 단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치명적이지도 않고 몸에 흉터 남는 게 좀 신경이 쓰여서. 이미 흉터가 있어서 더 만들고 싶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해 이렇게 하면서 일하면서 컨셉이야? 원장님 질문이 있어요. 원장님이 이제 코 성형을 하셔야 된다고 했을 때 기증늑연골하고 자가늑연골 좀 선택하셔야 된다고 하면 내 코? 네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나는 그냥 필러만 해도 나는 웬만큼 될 코인데. 아니 코끝이 꼭 높잖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꼭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기증늑. 왜요? 일단 흉터가 내 몸에 있는 것도 나는 싫고 네. 나 운동 좋아하는데 운동할 때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흉터가 이렇게 막 귀 뒤나 뭐 이런 흉터에 비해서 흉터가 보기 안 좋아서 딸 수술한다 그래도 난 기증늑 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자가늑 원하시는 분은 편하게 자가늑 말씀하시면 흉터 최대한 덜 생기게 또 예쁘게 하는 거 우리 또 잘 하니까.